부모가 너무 솔직하면 자식 망한다. 자식을 다 기른 지금에서야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고 살았나. 젊을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숨길 게 뭐 있겠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가끔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걸 요즘 깨닫는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면 자꾸 입이 근질거린다. 우리 집 사정이 어떻고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외로운지 말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며느리 표정이 어색해지는 걸 느낀다. 아이들도 할머니 말을 듣고 뭔가 무거워하는 것 같다. 어제도 큰 며느리와 둘이 앉아 있는데 자꾸 둘째 이야기가 나오려고 했다. 둘째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명절 때도 빨리 가버리고 하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큰 며느리가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서 참았다. 괜히 가족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동네 할머니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모든 걱정을 다 털어놓는 분들이 있다. 우리 큰애가 돈을 안 보내준다, 둘째 며느리가 시댁을 멀리한다 하면서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며칠 전에는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며느리 욕을 하시는 걸 들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일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야. 명절 때도 성의가 없어 하시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다. 그 부모의 마음이란 예로부터 자식을 위한다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망설임이 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족 관계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 사는 시절이 아니라 각자 독립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달랐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집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우리는 적당히 살고 있다고 하셨다. 그때는 왜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나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부모의 지혜였던 것 같다. 요즘 자식들은 바쁘다.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느라 여유가 없다. 집값은 비싸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담만 될 뿐이다. 옛날에는 부모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자식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 가족 간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나온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해하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고 속상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자식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건강 걱정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린다. 어디가 아프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고 약값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인다. 아들도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아버지 걱정까지 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또 다른 할머니는 손자에게 가족들 흉을 보신다. 내 고모는 왜 할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니? 내 큰아버지는 부모 생각이 없어 하시면서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은 손자는 어떤 기분일까? 어른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괜히 가족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만 심어주는 것 같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며느리 불평을 자주 하신다.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한다고, 명절 때도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런 말이 돌고 돌아서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관계만 더 나빠질 텐데. 언제부턴가 자식들과 만날 때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우리 집안 사정을 자세히 말해도 될까? 형제들 간의 갈등을 말해도 될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될까 하며 망설이게 된다. 가끔 자식들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외롭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다. 하지만 그런 말을 다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 테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한다. 때로는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자식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도 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부모의 걱정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 주기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보시의 한 가지라고 하셨다. 불필요한 말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낸다. 뭐든지 다 이야기하고 비밀이 없다고 자랑한다. 그런 걸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어느 정도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집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다. 그때는 왜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나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부모의 지혜였던 것 같다. 자식이 커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는 더 이상 그들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조연이 되어야 한다. 주인공 행세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게 꼬인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다. 끝으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숨기고 속여야 할 5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한 자식이 밉더라도 다른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내 형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내 동생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하는 말들이 가족을 갈라놓는다. 한 자식을 통해 다른 자식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 형제자매가 서로 원망하게 되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도 어색해진다. 차라리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형제 간의 우애는 부모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다. 며칠 전에 아는 할머니가 큰아들에게 둘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다. 내 동생은 왜 부모 안부도 안 물어보니 명절 때도 일찍 가버리고 하시더라. 그런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어떤 기분일까? 동생을 나무라자니 어색하고 안 하자니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그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다. 또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들을 비교하신다. 큰 며느리는 참 잘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하시면서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두둔하자니 어머니께 죄송하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너를 더 안아줄 걸 그랬다, 더 많이 놀아줄 걸 그랬다 하는 말들이 자식에게는 죄책감이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과거의 부족함을 자꾸 언급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메워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부모의 후회를 자식이 책임질 수는 없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를 자꾸 꺼내기보다는 현재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낫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하는 식으로 말해도 결국 후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과거의 아쉬움을 달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엄마가 일을 하느라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 아빠가 술을 좀 마셔서 미안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이미 다 큰 어른이 된 자식들에게 과거의 일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하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어떤 자식은 그럼 지금이라도 그때 못해준 걸 해달라는 건가 하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셋째는 자신의 정신적 취약함과 우울감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우울할 때가 많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적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 자식들은 부모가 우울해하면 자신들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낀다. 또한 부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 부모의 정서적 짐을 자식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문제는 동년배 친구들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식 앞에서는 되도록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거짓 강함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다. 요즘 너무 외로워 살 맛이 안 나 하는 말들을 자주 하면 자식들이 부담을 느낀다.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딸에게 엄마가 우울해서 병원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딸의 표정이 얼마나 어두워지던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우울해하시는 건 아닌지,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게 보였다. 그런 짐을 자식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넷째는 경제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연금이 부족하다거나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자식들이 부담을 느낀다. 물론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푸념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식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다. 집값도 비싸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부모 걱정까지 더하면 스트레스가 배가 된다. 차라리 적당히 지내고 있다, 큰 걱정은 없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자식들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구체적인 경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없다.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온다,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적금을 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들은 자신들이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고민을 자식들에게 안겨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들이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다. 아들도 자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매달 부모님께 드릴 돈을 마련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차라리 정말 급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섯째는 다른 가족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사위가 별로라거나 손자가 버릇 없다는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가족과 부모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한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모가 안 좋게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부모 편을 들자니 가족 관계가 어색해지고 가족 편을 들자니 부모께 죄송하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직접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다. 자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만 커진다.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게 산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하는 말들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다. 내 아내는 왜 아이를 그렇게 키우니? 요즘 애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 하시더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게 보였다. 아내를 감싸자니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어머니 말에 동조하자니 집에 가서 아내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자식을 빠뜨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각 가정에는 각 가정의 방식이 있다. 우리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대도 변했고 환경도 달라졌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다. 손자 교육도 마찬가지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게 자란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오해나 섭섭함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 내 아내가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본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곤란해진다.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문제로 만들 필요가 없다. 며느리나 사위도 각자의 성격과 습관이 있다. 그것을 다 우리 방식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가끔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더라. 누구네 사위는 참 효자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비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자식들만 위축시키고 가족 관계만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고 도움은 되지 않는 말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적절히 말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필요한 말만 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한다고 하셨다.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셨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절제된 사랑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부모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아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여 적절히 감추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침묵과 절제된 사랑으로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기를 발언하며 가족 간의 사랑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날개가 되어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